비가 많이도 오는 날이었다. 학교 MT를 갔다가 이제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비 때문에 버스가 예정보다 한참 늦게 학교에 도착하기도 했고, 한 잔만 더 하자는 동기들 때문에 결국 늦게 나오게 됐다. 나는 막차를 타려고 빠르게 걸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시계를 보니 탈 수는 있을 듯 했다. 버스 도착 안내 전광판에는 8분이 찍혀 있었다. 나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길가인데다가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어서 주변이 신경 쓰인 탓이다. 그러다 어느 한 건물에 시선이 닿았다. 아마 여기였지? 선배에게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다. 병원 특성상 아플 때 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 병원은 유난히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이름이 바뀌더라고. 나는 조금 으스스해져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으스스한 기분을 떨치려고 한참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이상한 마음에 전광판을 보니 운행 종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짜증이 난 채로 통화를 급히 끊었고 택시를 잡기 위해 큰 사거리로 부지런히 걸었다. 그러다 버스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다. 기다리던 버스였다. 그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있었다. 놀란 나는 다시 정류장으로 냅다 뛰었다. 불행 중 다행히도 버스는 정류장에 멈춰 있었고 사람들이 타는 듯 했다. 그새 정류장에 사람들이 왔었나 보다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다시 정류장에 도착할 즈음에는 할머니 한 분이 타고 계셨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그 사이에 내가 도착할 수 있었다. 할머니 다음에는 20, 3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가 탔다. 그리고 내가 탔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다.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뛴 탓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숨이 잦아들자마자 나는 금세 졸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었다. 멀리 좌측 앞쪽 자리에 누군가 있기는 했다. 나보다 앞서 버스를 탔던 그 여자였다. 나는 여기가 어디쯤인지 창밖을 살피다가 우연히 그 여자에게 시선이 가게 되었는데, 이후 그녀를 계속 힐끔거리게 됐다. 우선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자세의 변화 없이 고개만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버스에서 꼿꼿한 자세를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고개까지 돌린 상태라니 계속 유지하는 게 대단하고 희한했다.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까? 많은 생각과 함께 허리가 꼿꼿한 그 여자를 보던 나는 뒤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나자 순간적으로 놀라 움찔했다.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던 할머니였다. 저 여자를 보느라 뒤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당연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도 어쨌든 할머니는 이제 내리실 때가 되셨는지 뒤에서 조심스레 내려오고 계셨다. 나는 할머니가 혹시 넘어지실까 걱정됐다. 할머니께서는 꽤 힘들어하셨고 나는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하차문으로 향했다. 앞에는 이미 허리 꼿꼿한 그 여자가 내리고 있었다. 나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면서 버스에서 내리게 됐고 할머니는 건조한 말투기는 하지만 고맙다고 하셨다. 나는 괜찮다며 다시 버스를 타려고 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버스가 그대로 출발했다. 버스를 따라 뛰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참 뛰다 멈춘 나는 허탈한 채로 멀리 떠나고 있는 버스를 눈으로 쫓았고 그러다 그 옆으로 걸어가고 있는 허리 꼿꼿한 그 여자를 보았다. 그 흔한 편의점도 보이지 않았고 나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에 있었다. 전봇대 주황색 불빛 전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에게 길을 물어볼 생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그 여자를 쫓았다.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면 말을 걸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빠르게 걸었는데도 거리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계속 정면으로 걸었다. 그러다 어느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우측 코너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깜빡깜빡하던 전봇대 불빛이 이내 꺼져버렸다. 어두워져서 순간 당황했지만 놓칠까 싶어 저기요? 라며 소리치면서 빠르게 따라갔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게 말했다. 학생, 가지마. 그러다 죽어. 나는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고 내가 부축해드렸던 할머니가 거의 바로 내 뒤에서 건조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사실 나는 그 말의 무서움보다 왜 저 할머니가 여기 계신지 이해가 안 됐다. 거의 뛰다시피 걸어온 나를 어떻게 쫓아오셨을까? 내가 놀란 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할머니는 별말 없이 나를 지나쳐갔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할머니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전봇대 불빛은 다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 골목 어귀에 허리 꼿꼿한 그녀가 벽 뒤에 숨어 나를 힐끔 쳐다보고 있었다.